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조영남 씨에 관한 문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내일 조영남 씨에 대한 검찰 소환이 결정이 됐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결정은 아니고요. 내일 출석을 해달라고 검찰에서 이제 출석 통보를 한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게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데 이제 않습니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 조영남 씨 측에서 예.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나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내 방어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좀 다른 기일에 해달라고 그 연기 요청을 한다거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그건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또 그렇게 변경이나 연기 요청을 해놓고 지속해서 안 들어오면 나중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정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일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조율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조영남 씨를 내일 부르는 거는 진짜 이 문제가 불거진 논란 이후에 19일 만입니다. 예. 19일 만에 이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검찰이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예. 이제 그 혐의는 뭐냐면 대작 화가 송기창 씨의 그림을 조영남 씨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팔았다는 혐의예요. 그게 이제 사기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뭐 18일 날 그 예정돼 있던 콘서트도 뭐 취소하고 변호사들을 이제 그 선임해 가지고 지금 대응 대책을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대책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 30여 점을 적발을 했다. 1억 원 이상이 된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조영남 씨가 쭉 화면에서 이렇게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뭐 호당 50만 원이다. 뭐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30점에 1억 원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림 한 점당 한 300만 원 정도 뭐 밖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뻥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나요?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그림의 가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요, 예. 뭐 100만 원 주고 샀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비싸게 뭐 안에 1억 정도 주고 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피해 금액을 1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어떠한 그림이 어디 통로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최종 마지막으로 판매됐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특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5점에 2천만 원씩 5점에 1억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거만 해도 벌써 1억인데 30점에 1억은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 추정하는 수치는 뭐냐면요. 현재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대작 그림에 대한 금액만 따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더 늘을 수는 있어요.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 법규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호가할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예. 재반 사항을 고려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떤 기준은 돼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조영남 씨 측은 대리 그림을 지시한 거는 맞지만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이 차이가 클까요? 아니,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돈을 벌 목적과 아닌 목적. 조영남 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나는 그렇게 이 그림을 판매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손해를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인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조영남 그림인 줄 상대방이 알면서 만약에 대작 작가의 그림인 줄 알았다면 안 샀을 그림을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영남 씨 측 입장에서는 내가 조영남의 그림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포인트인 거고요.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 그림이 아니었으면 난 안 샀을 거야.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이것을 팔려고 아니면 대작을 맡기면서 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사실 그거 아니었어. 조영남 씨는 초반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그림을 그려야지 더 많은 좋은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수를 썼다, 어시스턴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목적은 본인의 목적일 뿐이고 정상관계에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기 성립 여부엔 전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 박사님. 아니 돈 벌 목적이 아니면 그냥 선물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송하백도 그분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그냥 국회의원 나오시려고 지인들한테 했나? 예? 그림짝 명함 대신에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인들에게 그냥 선물 주는 거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송하백 자신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송하백이 만들어낸 얘기겠습니까? 예.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조영남 씨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이게 대충 선물 주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부탁해서 좀 잘 좀 그려줘. 너무 또 허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어 작품을 만들었으면 정말로 본래 의도대로 순수하게 이거 선물로 다 줬으면 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금액은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상당 금액을 받고 지금 다 파는 거 글쎄요. 아니에요. 검찰이 조사한 게 그 정도 된다면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일 검찰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검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하게 창작 의도였다면 배경만 다른 똑같은 유사 그림을 10점씩 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연습용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팝아트는 원래 그렇게 막 여러 장 원래 찍어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그걸 알고 무식해서 있고요. 그런가 네. 보다. 그랬는데 문제는 명예훼손 지금 걸려 있죠. 예,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회화 작가 이제 원로들이 이거는 좀 문제 있다. 회화 어느 누구도 저 조수를 사용하거나 대작한 적이 없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회화 작가들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제일 큰 게 사기죄. 그게 이제 1억이 수사 과정에서 1억이 넘느냐. 그건 또 만약에 넘을 수 있죠. 또 더 남으면은 이거는 정말 사기죄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작권 쪽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고딕이라고 하는 거는 대리로 그려준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고 미국 예, 예.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하. 송화백한테 예. 10만 원인가를 줬어요. 예. 아주 푼돈이지만 예. 자기는 크게 먹고 여기는 동전 몇 개 던져준 정도로 예. 작게 했지만 그래도 저작권을 그쪽으로 돈 준 사실로 아하. 저작권도 넘어간 거 아니냐. 예.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좀 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윤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미국 판례가 원래 예. 저작권이 많이 송화백이 있다면 예, 예. 원래 조영남 씨가 팔은 1억 원, 뭐 1억 원이 됐든 몇 억 원이 됐든 그 돈은 송화백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렇죠. 저작권이 송영백한테 있다면 근데 이제 미국 판례고요. 예.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됐건 송화백이 그린 그림의 대가를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예. 액수가 적건 많건. 예. 그렇다면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송화백이 저작권을 양도한 행위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송화백 입장에서 또 보면 그렇게 10만 원 주고 그려간 그림이 몇천만 원에 팔릴 정도라면 알고 저작권을 양도하지는 또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니 그게 송화백한테 중요하죠. 송화백은 이게 친고죄라서요. 송화백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저작권. 근데 조금 네, 저작권 문제는. 근데 저작권이랑 소유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송화백한테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조영남 씨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만을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저작권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송화백이 스스로도 인터뷰들을 할 때 보면은요,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권자라거나 저작권자라는 데 대한 인식이 거의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여요. 많은 진술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작은 예술하는 사람이 뭘 몰라요. 법적 지식을 모르니까 예, 물론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뭐 조영남 씨의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터뷰가 쭉 이루어져 오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양도 같은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두세 명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네. 조수가 이른바 조수가 한 예. 두세 명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서 주목하는 거는 30점의 1억 정도 내용 속에는 예. 송화백 이외의 다른 대작 작가가 몇 명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구속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약 그 두세 명 더 딴 사람이 송화백은 그런 의도가 없다. 아니 그런 생각 없다 그 하더라도 사람들이 건다면 딴 그 대작한 사람이 이거 난 몰랐다. 저작권 관련돼서. 저작권 이거 내 그림은 당신이 마음대로 네. 팔아가지고 돈 이렇게 하면 그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시비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조영남 씨의 구속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 교수님은? 저는 조금 구속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구속도 이 금액은 가이드라인 일종의 기준이고요. 예. 금액이 물론 크면은 범죄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예.
보통은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고 그 구속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일단 조영남 씨는 너무 얼굴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주의 도주는 우려가 있다고 못하죠. 보기엔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증거인멸은 어떻게 보세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영남 씨가 그 이후에 대작 작가들로 보여지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뭐 그 원래는 구매한 사람들이 뭐 고소를 하겠다 아니면 예.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다가 조영남 씨와 통화를 하고 피해 회복을 받고 나서 더 이상은 수사에 나는 좀 참고인 같은 빼달라.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만약에 증거인멸로 보인다면은 구속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적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인정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보입니다. 제 생각은요.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90%를 송하박이 그리고 나머지 10%를 덧칠하고 사인해서 한 그림이 진짜 누구의 작품이냐는 그 기준은 아마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90% 그림은 사기죄에 포함 안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검찰에서는 기소하겠지만요. 그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고 다만 100%를 다 딴 사람이 그린 거를 가지고 가서 조영남 씨가 팔았다면 그거는 이제 사기죄로 성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죄가 사기로 성립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구속 불구속 여부는 약간의 좀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조영남 씨가 지금 변호사들하고 수기를 하고 있겠죠. 내일 네. 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저는 연기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연기할 것 같아요? 대비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예. 변호사들도 이 사안 전체를 통틀어서 좀 파악을 해야지 예. 그 맞는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연기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 근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조영남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사기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기가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매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조영남 씨 그림인 거를 모르고 샀다. 그런데 조영남 씨 그림인 줄 아닌 줄 알았으면 안 샀을 것이다인데 지금 팔린 그림을 특정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대작인지 그리고 정말 대작을 본 조영남 씨가 그린 것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부분도 좀 어렵고 구분을 한 다음에 이 구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갤러리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이 사람이 얼마의 그림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어떠한 구매한 사람이 나는 조영남 씨 그림이 한 80%라도 괜찮아 이러한 의도인지 아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조영남 씨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그림까지를 대작으로 볼 것인가부터가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그럴 변론을 거예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가요 상당히 본의 아니게 너무나 많은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그렇죠. 줬다는 네.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만약 조영남 씨가 내일 출두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 역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